역대 최대 부동자금. 결국 부동산 다시 시작된 집값 상승. 불안한 강남 아파트 시장 하반기에 반등한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하반기에 다시 반등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 전까지 뭐 하락 얘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말 바꾸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런 기세가 하면은 이제 반등 신호 왔다라고 말 바꾼 슈킹도 있고, 또 다시 오르니까 정부 대식 선언하나, 정부 뭐하냐라고 얘기하는 어르신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말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등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간다. 근데 또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대세 상승이라는 식으로 항상 몰아붙이죠. 과연 그런가? 매매 수급지수 2주 연속 회복세다 라고 그러죠. 근데 매매 수급지수 언제 회복된 거예요? 5월 돼서 회복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10년 이상 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다주택자 플러스 보유세 내지 않기 위해 나온 급매물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 통과 못했죠. 공시가격 올려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급해지는 수요들, 혹은 여태까지 지금 내가 봤던 부동산 시장은 내 평생에 계속 오르기만 했다. 내가 부동산 시장을 보기 시작한 성인이 돼서부터.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심리 가진 사람들 절대 많이는 안 떨어진다. 지금 금매가 최고인 것 같다. 막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온 게 심양 매물이다. 엄청 좋은 기회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5월에 조금 사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고, 거기서 이런 거 하니까 다시 호가 올리기 시작했죠. 통과 안 된다고 하니까 호가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호가 올린 것도 그 전엔 뭐가 있었어요? 급매물이 처음엔 어느 정도 소진됐다가 급매물 소진되는 거 보면서 호가 올라가지고 그 호가 오른 걸 또 이제 오르려나 보다 하고 사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항상 그 하락기 내려가기 전에는 보합하는 타성기간이 있다. 이 타성기간에는 소폭의 등하락은 항상 있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급매물 소진되니까 예를 들어서 17억짜리 18억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있으면 호가가 17.5억이지만 평균이, 근데 얘가 팔렸어요. 호가 18억이죠. 올랐다고 한 거예요. 이걸 올랐다고 언론에서 기사를 막 때려대니까 매물 거두고 호가 올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언론이 쓰레기죠. 왜냐면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야기했었죠. 진짜 그런가 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전화해봤다고, 부동산에. 근데 매물 나와 있었어요. 그 기사 올라오자마자는. 근데 없어졌죠. 그리고 올라간 것들만 나왔다. 그럼 뭐예요? 언론들이 가격 띄우기를 조장해서 그에 넘어가는 모습이다. 매수 우위지수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금리가 부동산 시장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자, 첫 번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물론 금리만 인하하면은 빚 지기 좋은 상황이죠. 빚 내서 사기. 금리 인하만 가지고 보면은 저들 입장에서 호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호재가 되려면은 대출을 더 받아야 되죠. 어떤 대출을?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을, 혹은 실수요들이 내 집 마련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은 점점 더 옥죄어오고 있다.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5억짜리 집을 살 때 3억 5천을 빌릴 수 있어서 1억 5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2억밖에 못 빌리니까 3억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무주택자에 한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금액이 2배나 필요한데 금리를 계속 인하한다고 해서 집값이 뜬다? 거기다가 집값은 그 상황에서 더 올라버렸죠. 그리고 작년에 영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았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하면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냐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이 혹은 기업들이 안 풀고 있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현금 확보를 하려는 게 늘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작년에 영끌하는 수요들에게 부자들이 비싸게 팔고 자금 마련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금 마련한 게 만일 부동산을 사더라도, 그들이 만일 부동산의 메리트를 느끼고 다시 사더라도 그게 지금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강남은 아직 강북은 조정 끝 하면서 아파트값 줄다리기 하면서 늘 하는 건 KB죠. KB는 100%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호가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인데 다 같이 담합해서 4억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4배로 뛴 거예요. 담합하는 지역들이 KB에선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뭐 지금 강북 14개국 강남 하는데 지금도 이제 다시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번에 4월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만 유일하게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다. 3월 135건에서 4월 144건으로 늘었다.
9.13 이전에 좀 거래 되게 활발하게 됐었죠. 그때 뭐 2018년 뭐 1월 같은 경우는 뭐 700건, 2월 같은 경우도 뭐 350건, 300건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난 거죠. 거의 거래가 사라진 상황이다.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기 거래가 많이 줄었을 때는 조금 더 거래되냐 안 되냐의 차이죠. 몇 건 늘었어요? 9건. 이게 조금 더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7건인가로. 그래봤자 10몇 건밖에 차이 안 난다. 저 정도의 오차는 급매물 많이 거래되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저가 아파트는 되레 상승, 서민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일단은 12, 16 이후에 고가부터 떨어졌다. 그쵸? 초고가부터. 강남에 있는 그게 1월부터 시작됐었죠. 그리고 거의 한 4월 정도 돼서야 중저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거의 4월에서 5월 정도 돼서 나타났죠. 구로는 아직 아니고 금관이나 뭐 노도강, 은평구 이런 데는 거의 5월 돼서 떨어졌죠. 그런데 딱 그때 비교해서 오히려 되레 상승이다 하면서 현기주공 2, 3월에 4억 6,900에서 4월에 5억, 4억 9천에서 5억 5천, 5억 5천에서 6억 2천, 7억 5천에서 7억 8,200 이런 식으로 올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자, 일단은 아까 상계주공 4억 6,900에서 5억으로 올랐다고 그랬죠? 4, 5월에 5억 거래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2, 3월에 4억 6,900도 있지만 4억 8천도 있죠. 4억 9,300도 있죠. 왜 여기는 최고가 쓰고 여기는 다른 거 써요? 게다가 여기 호갱 예스에서는 뭐예요? 5월에 분명 거래 2건이 있는데 얘만 올려놓았다. 대단하죠. 호갱 예스. 호갱을 잡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억 9천에서 5억 5천이라고 그랬죠? 4, 5월에 5억 5천. 4월에 딱 한 건 거래됐죠? 거래 절벽에서 한 건 거래됐는데 그게 비싼 거죠. 그리고 2, 3월엔 5억 6천도 있습니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 봤을 때 관악 휴먼시아 5억 5천에서 6억 2천으로 올랐다고 그랬죠. 어때요? 6억 2천으로 오른 건 맞는데 뭐 2, 3월에 보면은 5억 9,800, 6억 900 이런 거래들 보이죠. 959 벽산 블루밍 7억 5천에서 7억 8,200이다. 7억 8,200 물론 있죠. 근데 2월에 7억 6천도 있고 7억 6,700도 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더라. 마치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심지어는 최고가로 비교하면 떨어진 단지도 있는데 오른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하락세 들어갔고 어때요? 특히 저기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오히려 4, 5월 돼서 거래가 완전히 증발됐고 거래량 굉장히 줄었다. 이제 하락세 들어갔고 그런데 오른다고 하고 있죠. 12, 16 정책 시행된 다음에 한 12월 20일쯤에 기사 내서 12, 16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다. 이런 식으로 기사 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냐? 일단 첫 번째 밀어내기 분양 나올 거죠. 전매 제한 강화 전 밀어내기도 있고 고강도 규제 앞세우고 6, 7월 밀어내기 6월 밀어내기는 전매 제한도 있지만 분상제도 피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7월도 이제 밀어내기라고 하죠. 뭐 7월 중순까지는 또 분상제 전에 밀어내기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전매 제한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이런 분양 세대수가 엄청 많이 나올 것이다. 총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엄청나게 증가하죠. 전국 아파트 새 아파트 많이 보급된다. 그런데 굳이 지금 비싸게 저 아파트들을 사야 할 상황이냐? 공급 부족이라서 그렇다면서요. 신규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신규 공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에 왜 오르죠? 저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세값 폭등 조짐 늘 이야기하는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나요? 지금 100세대에 100명이 들어가서 외부에서 전세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급증할 이유 없죠. 전세 수요 급증하는 요인은 뭐예요? 멸실.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전세가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안 사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집값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 전에는 매매를 했다가 팔고 전세로 들어온 건가요?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되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줄었다는 건데 왜 전세 수요가 급증한다고 자꾸 하는지. 거기다가 임대차 규제 강화했을 때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건 그 시기에는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들이 없었다. 지금은 아예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마련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폭증할 수가 있죠? 짧게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매매 거래량 쭉 떨어지고 있죠. 쭉 떨어지고 있다. 뭐 얘기하면서 5월 이 정도 나왔으니까 뭐 2배는 더 나올 것이다. 아직 30일 신고일 남았으니까 2배 안 나왔죠. 여태까지 그런 적 없어요. 전세 수요 늘어났는데 줄고 있죠. 거기다가 예전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나올 수 있었어도 지금은 30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앞에 30일하고 그 달 내에 30일하고 달 뒤에 30일하고 어떻게 똑같은 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그렇다. 지금 부동산 정보광장 보면은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매매가 오른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오르죠 막.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뭐 상승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는 일단 낮아지고 있다. 최근 조금 하락폭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거죠. 급매물이 안 내놓으니까 이제. 자, 하는 얘기 뭐예요? 5월에 세금 회피, 급매물 거래되면서 호가가 조금 상승하니까 지금 불패 심리 계속 살려서 하반기부터 규제 들어가기 전에 팔고 빠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세가 올리는 이유는 전세가 올려야지 여력이 생기죠. 특히 갭투기꾼들. 얘기하지만 전세가를 올려줘야지 여력이 생기고 그 여력이 생겨야지 뭐가 가능한 거예요? 버티기가 가능하고 나중에 저게 뭐 역전세난이 난다든가 혹은 임대 수요가 빠졌을 때 보증금 매우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 오른다고 해서 10채를 다 1,000만원씩 받으면은 1억씩 받고 있었는데 1억 1,000만원씩 받았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자금 마련해서 줄 여력이 되죠. 그전에는 아득바득 다 꽉 채워가지고 있는 돈 다 투기해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여력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이스에 나왔으니까 매물 나오는 거 끝이다? 이야기했지만 6월 말까지 양도세 회피 매물 계속 나오죠. 보이스보다 이게 더 커요.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이게 엄청 크잖아요. 거기다가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하면서 밀어내기 분양 나오니까 엄청 쏟아져 나오면 물론 그 뒤에는 분양이 나오면은 인근에 엄청나게 싸게 나온다. 계속 싸게 나오면은 그게 사람들의 심리를 건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분양권 전매 강화하면서 투기 수요들 유입이 줄어든다. 분양시장 유입에.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이때. 이전까지. 금리 인하로 뭐 해서 뭐 집값 상승 영향 제한적인데 분명히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만 외곽이나 인접 수도권 등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저가 저택은 저금리 유동성을 이용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즉 얘기한 게 아니고 지적이다. 지적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 유도하는 사람들이죠. 저렇게 지적이고 있죠. 수도권 공공분양 실거주 조건 붙어서 앞으로 전매는 물론이거니와 분양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갭투기로 놨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이것도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아까 계속 얘기했고 저희 또 전매 영상에서 올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지방광역시에다가 지방까지 이제 전매 제한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투기 수요들이 유입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만일 유입되더라도 청약 경쟁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 주고 살 사람 구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자, 거기다가 지금 핵심이 뭐다? 6월 말에 바젤3가 시행된다. 저희가 이거 몇 번 다뤘었죠. 원래 당초 일정은 22년 1월 1일인데 그러면서 앞다투어 보도한 게 23년으로 연장된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1년 반 이상 앞당겨서 6월 말부터 적용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연장되는 것도 있어요. 연장돼서 오히려 완화되는 거는 전체적인 은행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손실뿐만이 아니라 미래 손실까지 대비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2023년으로 연장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강화된다? 가계대출을 봤을 때 주거용이 35%에서 20에서 105%로 늘어난대요. 상업용은 60에서 110%로 늘어난대요. 이쪽은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이쪽 늘어나는 것 같죠? 대출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뭐가 늘어나냐면 위험, 부담, 가중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5%일 때 1억을 빌려주면은 위험 부담이 뭐 3,500만원 정도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치면 여기서 상환 차등화 했는데 50%가 나왔다. 그러면은 위험 부담이 5천만원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은행은 자기 자본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대출을 내주기 쉽지가 않다. 뭐 요즘에는 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신용을 본다든가 소득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점 더 깐깐하게 볼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걸 깐깐하게 볼 수 없게 된다면 금리라도 올리겠죠. 왜냐면 은행 자체에서 이제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예대율을 넘어버리면. 자, 보면 어때요? 바젤3 도입에 주담대 축소 논란, 불거진 까닭은 이렇게 나오죠. 봤을 때 신한 국내 주요 은행 1분기 BIS 비율은 신한이 15.5%, 작년 말에 15.91%였죠. 국민은 15.0%, 15.85%였죠. 하나은행 16.12에서 15.68로 떨어졌죠. 우리은행 15.38에서 14.8로 다 떨어졌다 지금. 이 BIS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은행이 자기 자본을 많이 확충하고 대출을 줄여야지 더 안전하게 지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이 빌려주고 예금은 더 줄었다. 물론 기준치는 넘었지만 떨어진다는 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죠. 은행도 기준치를 맞추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기준치에다가 충분히 넉넉 잡아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려고 하겠죠.
그런데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번에 그 질병 문제로 인해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들 살리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대출 내주라고 하는데, 여기다 대놓고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동산 주거용으로 돈을 막 빌려주겠어요? 은행에서? 최대한 깐깐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주담대로 해서 뭐 집 사는 데다 막 뿌리겠냐. 리먼 때 미국 한 전철이 있고 예전에 일본 버블 때 한 전철이 있는데, 그렇죠? 최종안이 도입되면 뭐다? 가계대출 규모는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여기 얘기했지만 다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도 저기 기준은 만족하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조금 더 떨어져도 기준 때까지는 더 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다? 올해 나온 거죠. 한국은행업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이었는데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하향 조정된 나라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 영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대출이 부실해질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은 위험 등급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저런 대출은 부실해져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하죠. 소상공인 대출, 뭐 접객이나 교통, 제조업 이런 쪽으로도 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원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더 확보해야 등급 전망이 좋아질 텐데 어디서 줄이겠어요? 가장 줄이기 좋은 거 생각해보면 뻔하죠. 자, 거기다 DSR 규제 신규 주담대에 차주 단위 적용으로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서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40%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대출 더 빡세질 거다. 수요가 내년에 더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사야 돼요? 그럼에도 이런 기사들이 늘 나오고 있죠. 슬금슬금 살아나는 수도권 집값. 아까 봤지만 월별로 봤을 때 5월에 거래량도 떨어졌고 집값 상승폭도 떨어졌었죠. 고민한 정부 하면서 거기다가 항상 준비는 돼 있다. 타이밍을 보고 있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또 오르면 정책 또 나올 것이다. 이미 다 계획해놨다. 결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오른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 오히려 5월 말부터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나자 나오기 시작하죠. 호도 기사들. 자, 근데 이야기하지만 6월에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7월부터 6월 말부터라고 생각하고 7월부터 뭐 들어가요? 바젤3 들어가고 7월 말에는 분상제 들어가죠. 8월에는 전매 제한 들어간다. 내년에 양도세율 강화되죠. 장특공제 강화되죠. 거기다가 DSR 강화되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를 시기냐? 지금 근데 결국은 뭐 투기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하락한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에 넘어가서 오를 수는 있다. 기사들이 다 한 목소리 내고 있고 전문가란 작자들 기회 잡았다 싶어가지고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한 목소리 내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지금 사면 안 될 때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말 바꿔서 반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넘어가서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큼 바보짓이 없다죠. 만약에 6월에 이런 호도로 인해서 오른다. 저는 조금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해대니까 진짜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서 6월에 조금 오른다. 그러면 그때가 앞으로 있는 미래 중에서 가장 비싸게 사는 행위라는 거죠. 사놓고서 지금 이 사람들 팔고 빠지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면서 이런 거 지금 다 겪어서 수요 감소된다. 집값 떨어지는 거 눈앞에서 볼 것이다. 하반기에는 내년엔 보유세 또 강화되죠. 앞으로 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한번 올려면 떨어뜨릴 수 없죠. 명분이 없잖아요. 분상제 다시 취소할 명분이 있어요? 바젤3는? 전매 제한은? 분상제 예전에 한번 없앴지만 이거 없애고 나서 폐해 나타났었죠. 없앨 수 없죠. 전매 제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투기 수요를 막는다는 명분인데 이거를 다시 해제시켜야 될 명분 없죠. 바젤3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 양도세율 강화, 장특공제 강화, 이거 다 양도세율 강화하는 거 단기 시대차익 보는 사람들에 대한 강화죠. 장특공제 강화 뭐예요? 거주하지 않고 사놓고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강화하는 거다. 그 다음에 DSR 강화, 이거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특히 바젤3랑 DSR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죠. 이거 세계적인 추세고 DSR 역시도 세계적인 추세다.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LTV 규제도 굉장히 강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DSR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출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DSR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앞으로
지금 무리하게 집 샀던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저런 호도에 넘어가서 6월에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지금 호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에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때 사야 되는 시기일까요? 지금 가장 호도가 판칠 때고, 그럴 때 이야기했지만 타성기간 동안에는 소폭의 등하락은 나올 수 있다. 오른 거 가지고 반등세다. 이제 바닥 찍고 집값 올랐다. 아니죠. 절벽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점프해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번지 점프 같은 거 점프해서 떨어지잖아요. 점프해서 떨어지는 거다. 점프할 것을 하늘을 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드리는 경고입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한 데예요.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것이지 원래 올리는 추세였죠. 미중 무역전쟁 때부터 내렸잖아요. 원래 올리려고 했다. 근데 경제 위기 때문에 내렸으면은 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히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